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가수 고 김광석 씨의 18주기입니다. 살아생전 가수 김광석 씨는 방송 출연보다는 단 몇 명이라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극장 공연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씨의 노래가 사랑받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나 노래 잘하지가 아닌 내 마음도 너와 같다며 자신의 마음을 담은 가사와 멜로디에 진심이 담겨있는 목소리, 세대를 뛰어넘어 그의 노래가 통하고 또 그 울림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이른바 절친이었던 가수 박학기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요? 80여 분간 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경제와 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불통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야말로 박 대통령이 진심을 보여줬는지, 그 진심은 과연 국민들과 통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요, 박근혜 대통령 첫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 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Yes인지 No인지 적어주시고 또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문자 보내주신 거 직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YTN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열렸어요. 신년 기자회견. 신년이라 이제 대통령 취임 후의 첫 번째 기자회견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상요. 네. 그 취임 100일 혹은 뭐 대선 1주년 때도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걸 갖지 않았었는데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기뻐할 분, 아무래도 이상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설을 맞아서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관련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많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이 되면 비약적인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이어진 겁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아마도 오늘 신문 헤드라인 제목을 손수 준비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란 말도 이게 보통 운수대통 할 때 뭔가 로또복권 같은 거 맞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죠. 아, 그렇죠. 네네. 통일은 대박이다는 게 또 한 교수의 책 제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정부가 오늘 바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하자고 공식 제의했죠?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오늘 오후 3시경에 판문점 남북연락 채널을 통해서요, 실무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난해 그 개최 직전 단계에서 취소됐기 때문에요.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북측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0년 이후
이후에 지금 3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응답을 하면은 설쯤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남북관계 경색된 남북관계가 뚫리는 네. 그럼 아주 그림이 좋은 것이 이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민간인 차원에서 이런 그렇죠? 걸로 해서 서로 물꼬를 네. 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네. 네네. 자, 이 안보 대통령 이런 모습을 항상 굳건히 보여줬는데 이제 50% 이상의 굳건한 지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았죠. 네, 일단 불통 문제는 취임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오늘 당연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걸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에 굽히지 않는 게 불통이라고 한다면 5년 내내 불통 소리를 듣겠다.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대통령의 발언과 거의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이 생각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야당의 반응, 여당의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 청와대에서 신년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한 3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서로 가시가 달린 덕담을 서로에게 한 번씩 투척한 바 있습니다. 덕담을 했는데 이제 가시가 네, 마구 달렸었죠. 그래요? 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논평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담겨 있지 않았다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계의 무역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 요구나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도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서 기자회견에서는요, 박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밝혀온 내용이고 또 미래로 가자라는 입장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좋은가? 어쩌면 또 새누리당 여권의 반응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늘 그렇지만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여권의 반응은 그냥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에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철학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밝혔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등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 무슨 계획 그러면 많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네. 과거, 예. 네. 박 대통령 오늘 경제와 관련해서 24차례 이 경제라는 단어를 썼다. 또 기자들이 또 분석을 했네요. 경제라는 단어를 24차례 언급했다. 네. 앞으로 좀 더 이 후속 조치들이 많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여야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 연결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또 이 정치권의 새로운 태풍의 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떠오르고 있는, 이미 떠올랐던 것이 더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철수 의원 측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참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오늘 선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만큼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우군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새정치준비위원회 의장이면 이제 창당 작업이 더 본격화된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오늘 의장으로 네. 선임됐다고 합니다. 오늘 그 윤여준 전 장관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창당 시기를 언급했는데요.
일단 6월 지방선거를 참여한다면 그 전에 국민들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당을 만든다면 늦어도 3월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안 의원 측과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네요. 네, 일단 창당 시기는 조금 나온 것 같고요. 민주당과의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과 인터뷰인데 제가 여야 대표라고 말했나 보네요. 정정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인터뷰 또 안철수 의원 측과의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죠. 철도노조 파업이 끝났는데 검찰이 노조 지도부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요. 그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본부 김모 씨 등 노조 지도부 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불법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가 16명이었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과잉 대응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끝났지만요. 네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17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월요일 퇴근길이 좀 그렇듯이 평소보다는 그리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경인로를 중심으로 영등포역을 지나는데 양방향 차가 좀 많은 편이고요. 오늘부터 연세대합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직으로 조성돼 오늘 개통됐습니다. 오늘 정오 이후부터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16인 이상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은 24시간 진입이 금지됩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월곶에서 서창까지 4km 구간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에서 금천 구간,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가자 일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탄,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서초 사이로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이자 신년 기자회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고요. 또 박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 또 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공천제 관련해서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셨죠? 예. 전체적인 어떻게 총평 한번 해주시죠. 대통령이 이제 새해 벽두에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작년에 그 정기국회 하면서 이제 시정연설을 했을 때 이제 그 국정운영 방향을 한번 밝힌 바가 있었는데, 네. 그건 이제 국회에서 했던 것이고, 예. 이제 국민들을 직접 상대로 그런 국정운영 소신 원칙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밝히고 또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준 것으로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 80분쯤 했습니다. 길었어요. 네. 자, 한편으로 이제 바로 그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소통이 됐냐, 또 이전에 기자회견을 안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불통이다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보실 때 바로 이런 문제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여전할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소통 진짜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그 소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저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 그동안 한 300여일간 네.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서 네. 취임 첫 300일간 네. 공식 기자회견이 이제 없었다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내각이나 예.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국민들로서는 뭐 이렇게 낯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저는 이번 그 기자회견이 이제 형식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장관들 다 앉혀놓고 네. 이제 기자들 질문을 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조금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고.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내용 면에 있어서 굳이 지적을 하자면 네. 이제 워낙 원칙주의자 아니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예. 그래서 원칙을 추구하되. 네.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국민 통합, 사회 통합 이런 네. 이제 요청이 많이 있는데 예.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네. 이제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 아쉬운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뒤에 야당 의원께서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처음 여러 가지 형식적 문제, 내용적 문제, 사회 대통합 뭐 이런 아쉬운 점을 다 지적했는데 자,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또 밝히고 또 비정상의 정상화, 뭐 공기업 문제, 또 창조경제 네. 활성화 문제, 내수 활성화 등 뭐 구체적으로 세 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히셨어요. 예, 예. 경제가 앞으로 잘 될까요? 뭐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대통령의 방향 제시에 대해서 내각이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또 얼마나 잘 이제 협력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이런 방향들 공기업 예. 개혁 이런 것들 뭐 그동안 우리가 국정감사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개혁하면서 네. 또 창조경제 말은 나왔지만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체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 개혁이나 서비스 네. 산업 육성을 통해서 앞으로 뭔가 성과를 보이겠다. 예. 또 고용 창출에 대한 의지 네. 이런 것들 다 적절했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잘 현실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네. 이제 내각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네.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경제수장 또 기타 여러 장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만만치 않았는데 개각과 관련해서는 이벤트성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네. 그게 아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취임한 이 장관들이 이제 일을 시작한 지가 1년도 다 안 되거든요. 작년 2월에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충분한 능력 발휘 기회도 안 주고 예.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로서는 네. 그렇게까지 너무 그런 원칙에 너무 집착하실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그 밖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잘 들어보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은 계속해서 참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야권 의원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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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항상 보면은 이제 안보 이쪽에서는 아주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고 반면에 이제 소통 문제에서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공식 제안을 내놨어요. 대북 예. 문제 이게 잘 풀릴까요? 지금 뭐 이제 북한에서도 약간 좀 새로운 이제 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 듯이 물론 이게 뭐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언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또 구정을 앞둔 시점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거는 아주 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인도적 지원을 많이 늘리고
또 이 남북관계 해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물꼬를 터나가기 위해서 네. 그 비핵화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유연한 자세를 좀 보이라고 야권에서 많이 지적해 왔었는데 네. 가능할까요? 이런 투트랙이 가능할까요? 뭐 그런 이게 이제 한반도 그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제 상대방이 어떤 적절한 응답이 있어야만 물론 가능하긴 한데 네. 네, 그런 응답을 마냥 기다릴 건 아니고 우리가 예.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을 위해서는 이제 네.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헌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못을 박는 발언을 하셨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개헌론이 제기되면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글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헌은 필요하다고 대통령도 이제 대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과 같은 논리면은 어느 대통령도 개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임기 중에 다른 이슈로 이제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예. 이거는 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그런 경제 활성화 네.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향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 구조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걸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현재의 그래서- 권력 구조의 문제라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너무 올로와 나싱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놓고 각 정당이 벌이는 이제 이런 아주 대전쟁에 가까운 네. 이런 과정에서 너무 정쟁이 심해지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틀을 바꿔야만 우리가 네.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갈 수가 있고 예. 이제 국정의 아젠다를 실천하는데 우리가 좀 더 국민적 노력을 이제 모아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국회의장도 이거를 이제 네. 작년에는 첫 해니까 적절하지 않지만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예. 논의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국회 논의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6.4 지방선거 어떤 면에서 이제 코앞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제 신당 창당을 본격화했고 또 윤여준 전 장관이 합류하면서요. 네. 또 의원님께서 인천시장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묶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저는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1의 목표인데 예. 만일에 이제 당이 필요하다면 네. 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현재 보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저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분들이 나와서 기존 정당의 문제점을 자꾸 일깨워주고 그래서 기존 정당들도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뒤에 예, 안철수 그렇죠. 의원 측이 또 연결돼 있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예.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 인데요. 6136님은 no.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이 빠져서 아쉽고 실망입니다. 때론 국민들과의 타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1939님은 yes. 역대 대통령 중 제일 자신 있게 의사 표현한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좋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아나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뜯어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요,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송어창 의원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개헌과 개각 그리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 공천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셨죠? 네. 총평 한번 해주시죠. 취임 후에 최초의 기자회견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본인 입을 통해서 이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이 점을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불통이 국정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처음 한 기자회견이어서 이 불통이라고 하는 점들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기대했던 불통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입장 또 경제 민주화를 벌인 이유나 기타 복지 공약 그리고 증세에 대한 입장 이런 거는 대답을 거의 안 하고 회피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통을 강조한 기자회견이지만 네. 회견 전문이나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하고 싶으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끝낸 불통선언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실 때 그동안 지적되어 불통 논란 수그러들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오늘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정현 수석이 측근 중에 측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얼마 전에 자랑스러운 불통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네. 그 불통이 떳떳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이정현 수석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본심이었구나. 그 본심을 이정현 수석이 대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늘 회견에서 소통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소통이 아니다. 네. 불법으로 뗐으면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말하면서 가장 시간을 길게 이야기한 게 15년 전 잘못 처리된 그 사건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시는데 네. 이 소통을 민원 처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원래 소통이란 네.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최대한 듣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소통 아닌가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소신과 다른 국민을 떼쓰는 국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뭐 저희는 그냥 느껴지는 거죠. 네. 제 의원님께서 바로 소통을 제대로 못했다. 이제 불통 논란의 네.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또 특검 요구 관련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대통령이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나요?
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 이외에도 사이버 사령부 선거 개입이랄지, 네. 보훈처 안행부의 선거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도 안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최동욱 그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줄줄이 물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계속 다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가 특검을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박 대통령께서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지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나. 그 대통령은 그 작년 연말에 국정원 개혁 입법으로 그 국가기관의 정치 개혁이 원천 차단됐다. 그래서 논쟁을 그만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건 특검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여야 간 합의 사항에 네. 국정원 특위 구성해서 개혁 방안을 법제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특검에 대해서도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네. 이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경제에 관련해서 24차례나 단어를 쓸 정도로 경제에 대한 의욕을 상당히 보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아마 그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말씀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민 경제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 을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매우 절실하죠. 예. 근데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럼 뭐 내용을 앞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명칭도 유사하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더 하겠습니다만 이 60, 70년대의 계획 경제가 가능할 때와 지금 시장 규모나 시장의 자유 정도가 완전히 다른 지금의 그 비슷한 계획을 내놓는다면 네. 이건 방향을 아주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고 개혁을 정상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결국 공기업 개혁 아니겠습니까? 예. 이 대표적인 게 철도 민영화 논란 같은 건데 네. 대통령께서는 내가 민영화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 왜 떼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실제로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민영화 수순을 거쳐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눈에 잘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철도 노조가 철밥통이고 과도한 복리후생 때문이라고 그거를 개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나온 계획서 보니까 새로 만드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쪽으로 옮기는 그런 직원들한테 임금을 10%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민영화를 너무 무리하게 한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정상화 개혁이라고 얘기한다거나 혁신경제도 오늘 얘기하셨는데 이게 방향과 내용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지금 1년 지났는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장관도 모르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누군지 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문제와 의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개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만만치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이벤트성 개각 이런 거 전혀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뭐 제가 보기에도 이벤트적 개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마다 개각은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여론 반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 개각과 관련해서 여론은 대통령의 국정의 일방 추진 그리고 당초 약속했던 책임 장관제와 다르게 장관들의 독자성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우리가 청문회하는 과정에서도 이 무능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장관들이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흐름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건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개각을 해도 책임 총리는 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개각해봐야 큰 뭐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운영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호석 장관이랄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랄지 그리고 코레일 민영화를 무리하게 강행한 서승환 장관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일으킨
천함수 장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너무 높고요. 특히 그 교학서 교과서는 거의 단 한 군데도 국민들이 채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과도하게 밀어붙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는 장관들은 바꾸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한 1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산가족 상봉 공식 제안하셨고요.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발언에서 또 네티즌사에서도 논란도 일고 있어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일이 대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북한 고향이 황해도 연백이고 이산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서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 대통령 당선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야기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 저희가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네. 지난 1년 동안 개성공단 문제 재가동한 거 이외에는 네. 오히려 이명박 정권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아주 대결 정책으로 왔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다행스러운데 그렇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말이 아니고 행동해야 되고요. 네.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필요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예. 고도의 정치력도 필요하고 예. 또 양쪽의 요구나 이런 것도 잘 수용해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의원님 더 여쭙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이번 회견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정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짚어야 될 항목들은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으로요? 네. 일단은 당연히 이때까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게 급급할 뿐이지 어떤 국정 철학이나 과제 앞으로 방향에 대한 내용도 좀 없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그 방향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너무 이 방향 자체가 특히 이제 경제 혁신에 대한 거나 이런 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747 공약으로 얘기했던 거를 숫자만 바꿔서 474로 지금 얘기한다든지 예. 하는 식이 이게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권이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로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안 문제, 아주 민감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장 국정에 책임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해법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어떤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거나 찾지 않는 이런 모습이 네. 과연 국민들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그런 내용일까 네. 하는 좀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꽉 막힌 민감한 현안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말 막판까지 치달았던 철도 파업에 대한 해법 문제도 있고, 예. 또 그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면서 노조 쪽에서 먼저 대화의 자리에 나서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그에 합당할 만한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네. 1년 이상 끌고 왔던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불법한 정치 개입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침을 찾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현안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또 언급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747 정책과 비슷하게 474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통한 국민소득 4만 불 비전 제시 이거 언급해 주셨고 또 박 대통령이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걸 474라고 하든 747이라고 하든 이게 좀 과거에 지난 정부에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몇 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거의 뭐 과거 정부에서 해오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창조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셨고 정말 이제는 창조적으로 현안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좀 과거에 좀 보답적인 이런 문제의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치상의 어떤 목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현재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말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누가 4만 불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을 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국민소득 수준만큼이라도 국민들이 과연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행복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 그것을 좀 다뤄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복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도 완전히 다 후퇴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실질적인 어떤 민생 문제와 그리고 국민의 행복의 가늠제가 될 수 있는 복지 문제에 대한 어떤 제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어떤 747 경제 개혁 혁신에 대한 어떤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허점 문제, 대안 부재 문제와 관련해서 개각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벤트성 개각은 안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걸 개각을 무슨 이벤트냐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벤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국정 운영이나 경제 개혁에 대해서 경제 혁신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경제 부처의 책임자들이 네. 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부실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더군다나 정치권과 서로 전혀 대화를 하지 못하고 네. 불통의 어떤 그 과정에서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어떤 이벤트를 위한 개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 내각을 세우기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어떤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강요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대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이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못을 좀 박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취지로요. 네.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당이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왕적인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정당이 대통령 집권만을 바라보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그리고 양당제가 계속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은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서로 의지와 어떤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사고만 갖고 있다면 네. 경제 문제 상관없이 경제를 오히려 더 활성화하는 개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할 수도 있다. 경제 문제로 개헌 문제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새정치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창당 관련해서 영입됐죠? 예. 저희들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으로 총괄 책임을 이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창당을 진두지휘하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새정추가 창당 과정을 실무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서 위원장님들과 다 함께 같이 이제 의논을 하지만 네.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윤 전 장관의 영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또 외연이 넓어질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철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게 평가하시죠? 아마도 이제 많은 인터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 또 이제 지금까지 우리 새로운 의장께서 하신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해보신 그런 경험과 경륜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기초공천제와 관련한 입장 발표 언제 합니까? 예, 내일 오전 10시 반에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이후 입장을 내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의원님께서요? 여기서 네. 잠깐 공개는 곤란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발표를 했던 게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후보들도 정당 공천 폐지를 대국민 앞에서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네. 대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완되는 부수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입니다. 4211님은요. Yes,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첫 번째 기자회견인 만큼 충분히 국민과 소통했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102님은 No, 절반의 국민과만 소통할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대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 아직 주시지 않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